이런 거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지금 평면이 딱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필요해요. 뭐 기본적인 평면이 정면, 유면, 우측면을 빼고 또 한다면 세 개가 더 필요한 상태인 거죠. 2D 스케치 같은 경우는 평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스케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 피처 매니저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평면과 스케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참조 영상에서 내가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스케치할 그 부분에 평면을 만들고 거기서 스케치를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케치랑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이 3D 스케치인데요. 3D 스케치는 솔리덕스를 아무리 많이 쓰신 분들도 안 쓰신 안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작업하는 것 중에서 안 사용해도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3D 스케치를 많이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이거 되게 어렵다. 그냥 아무리 왼쪽에 피처 매니저에 평면이든 스케치가 많이 생기던 간에 그냥 나는 2D로 하는 게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수정할 때는 이럴 때 엄청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평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평면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3D로 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3D 스케치로 좀 작업하는 거를 저 정육면체 형상 같은 거 그리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 파일 눌러주시고요. 지금 열고 있는 거는 저희 좀 다 종료해 두도록 할게요.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다른 작업한 게 있었어서 일단 저는 저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새 파일 눌러가지고요. 새로운 파트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뼈대를 그릴 건데요. 저는 3D 스케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좀 또 사람마다 또 그리는 방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좌표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요거를 참조해서 3D 스케치를 많이 그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릴 건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제가 3D 스케치는 뭐 용접 구조물 탭에 있는 요 3D 스케치를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스케치 탭에서 우리 맨날 요거 버튼은 바로 다이렉트로 누르니까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 거기에 3D 스케치가 또 보이게 됩니다. 똑같아요. 두 개의 아이콘이 똑같은 기능인데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이런 게 좀 다른 것 뿐이고요. 3D 스케치를 누르고 그때 이제 원점 표시가 또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요 선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참조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좌표계를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에 나와 있는 요 좌표계 방향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요거를 먼저 그릴 거예요. 요 아래쪽에 요 사각형을 먼저 좀 그리고 시작할 거예요. 요게 첫 번째였어요. 요 사각형 얘를 먼저 그릴 건데 그러려면 솔리드웍스에서도 이 방향으로 그릴 수 있는 그 좌표계 방향이 마우스 포인트의 표기가 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지금 스케치를 먼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이쪽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의 좌표계의 방향은 지금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좌표계를 보니까 Z축으로 되어 있죠. 그럼 마우스 포인트에도 Z축 방향으로 뭔가 그 방향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X, Y밖에 없죠. 그리고 이 원점에 붙어 있는 빨간색 화살표도 이쪽 X, Y로만 갈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아무리 Z축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막상 회전해 보면 Z축으로 그려져 있지 않죠. X, Y 그 좌표계 그 X, Y 그 평면상 어딘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그때는 일단
Z축이 나오게끔 Z축 방향이 표기되게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화살표의 방향, 이 그 마우스 포인트에 그려지는 방향을 바꾸려면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면 돼요. 탭을 꾹 누르는 게 아니라 탭을 한 번씩 그냥 탁탁탁탁탁탁 눌러주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에 표기되는 이 좌표 방향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Z, 뭐 YZ든 XZ든 뭐 ZX든 다 상관없어요. 일단 나는 Z축으로 가고 싶으면 마우스 포인트에 Z라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서 한번 첫 번째로 찍고 대충 어느 정도 가서 찍고 저희 그냥 2D에서 스케치할 때도 일단 비슷하게 그려놓고 나서 나중에 치수를 넣잖아요. 얘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대충 또 한번 찍고 이제 일로 가야 돼요. 그쵸?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이 왼쪽 하단에 있는 좌표기를 보니까 X축 방향이네요. 그러면 탭키를 또 한번 눌러서 X가 나오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좌표계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 쪽 방향으로 그리고 싶은지를 보고 왼쪽 좌표계에서는 어디 방향의 축 방향으로 그려야 될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에 그 방향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쪽 방향으로 탭키를 눌러서 X축이 표기되도록 바꿨고요. 빈 공간에 한번 선택해주고 다시 이번 요거는 이제 Z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나서 꼭 저는 3D 스케치를 그리고 나서 아무리 제가 왼쪽 하단에 있는 좌표기를 보고 그렸다고 해도 아무리 제가 솔리덕스를 많이 써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꼭 요거를 먼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꼭 체크하는 게 뭐냐면 한번 회전을 해봐요. 진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그려졌는지. 왜냐면 아까처럼 3D 스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 방향은 안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딱 X, Y, Z로 떨어지는 방향이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중간에 약간 대각선으로 어느 중간쯤으로 그리는 거라고 이제 형상을 해서 그리게 되면 간혹 그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해서 여기 잘 맞게 그려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3D 스케치에서는 구속 조건이 또 중요해요. 뼈대를 그 방향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린다고 그렸는데 여기에 지금 얘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딱 클릭해보니까 이 Z축 방향으로 뭔가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를 한번 선택해보면 얘도 문제 없네요. 얘도 X축 따라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D에서는 2D 스케치를 그릴 때는 수평, 수직 조건이 3D 스케치에서는 축방향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X축 방향, X축 따라, 뭐 Y축 따라, Z축 따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방향이 잘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얘만 안 들어가 있네요. 얘만. 여기도 Z축 따라로 잘 들어가 있는 얘만 지금 X축 따라라는 조건이 없죠. 이제 여기 이 선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저의 스케치 같은 경우는 요 세 개는 다 맞게 들어갔는데 얘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들은 선택했을 때 여기에 X축 따라라는 조건이 없으면 요거 왼쪽에서 구속 조건에 X축 따라라는 조건을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치수 넣을까요? 치수 넣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치수를 어떻게 넣죠?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수 넣는 거 똑같죠. 그냥 지능력 치수 누르고 여기 뭐 여기든 상관없어요. 물론 치수가 좀 표기되는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제가 한 1000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000이다라고 하면 똑같이 다시 지능량 치수로 1000을 눌러줘도 되는데 그냥 구속 조건으로 3D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유선이랑 유선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서 구속 조건에서 동등 조건 넣어줄 수 있어요. 길이가 똑같아라. 이렇게.
이 방향 왼쪽 하단에 있는 좌표의 방향이랑 마우스 포인트에 표기되는 그 방향만 잘 보고 그리시면 크게 오류 발생하지 않고 그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2D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많이 그리고 구독 조건이나 치수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복잡한 스케치다라고 했을 때 저의 스타일은 약간 뭐 만약에 아이고, 이거는 3D 스케치니까 만약에 요게 이제 그 2D 스케치로 그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요거 하나 그리고 치수 넣고 구속 조건 넣고 요거 하나 그리고 치수 넣고 구속 조건 넣고 요거 하나 그리고 치수 넣고 구속 조건 넣고 전 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히려 다 그리고 나서 구속 조건 넣고 치수 넣고 했을 때 오류 나는 것보다 저렇게 하나씩 그려서 치수 넣고 구속 조건 넣는 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좀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씩 넣는데 보통 스케치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대충 어느 정도까지 그려놓고 그냥 구독 조건 넣고 치수를 넣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3D 스케치는 그렇게 했을 때 오류가 나면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많이 솔리덕스를 써보긴 했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다가, 오류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방향이 세 방향으로 다 생각해서 구속 조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났을 때 좀 그 오류 항목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그리면서 치수도 넣고, 구속 조건도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쪽 위쪽으로 먼저 하나 스케치를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요걸 하나 그려줄 거거든요. 요거 그릴 건데 일단 선을 누르고 마우스 포인트가 위로 가야 되니까 위면 여기서 Y축 방향으로 또 있어줘야겠죠. Y축. 그래서 그 Y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쪽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탭키를 눌러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하나 또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X축 방향 이쪽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Z네 그럼 여기 또 Z 그리고 이렇게 갈 거예요. 뭐 조금 익숙하면 이 정도까지는 뭐 상관은 없는데 아직은 만약에 3D가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하나씩 해주는 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서 맞춰주고 한번 또 확인하고 맞네 이랬을 때 다시 또 그려주는 거죠. 이쪽으로 하나 X축으로 하나 Z축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한 번 요거는 뭐 Z축 따라 여기는 X축 따라 되어 있고 여기는 또 Z축 따라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다 맞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요거랑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서 뭐 동등 조건 넣어주면 또 한 번에 또 끝나죠. 그래서 이 3D 스케치는 오류가 났을 때 저같이 많이 사용해본 사용자도 굉장히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찾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그리려고 하시면 하나 그리고 구속 넣고 하나 그리고 구속 넣고 치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맞춰서 쭉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 점 따라서 쭉 한번 이어주고 여기도 점 따라서 한번 쭉 이어주고 여기도 점 따라서 한번 쭉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3D 스케치로 약간 정육면체 형상 같은 이런 스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2D로 그린다고 했을 때 2D로는 이제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막상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평면을 일일이 또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좌표계만 잘 참고해서 그려주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스케치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저장해볼까요? 저장. 이따가 요거 말고 하나 더 뼈대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이제 프레임 작업하는 걸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뭐 따로 저장할 명이 없어서 예제 1 이렇게 저장할게요. 폴더 경로는 뭐 또 상관없죠. 요거는 폴더 경로는 상관없어요. 이따 열어서 본인이 어디다 저장했는지만 찾아가지고 열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용접 구조물이라고 해서 파일 형식이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파트로 저장하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같은 것만 다르고요. 요건 똑같습니다. 저장. 한 가지 더 그려볼 게 뭐냐면 요거를 하나 그려보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은 뭐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그 프레임 크기를 생각해서 제가 공들을 하나씩 더 붙일게요. 이렇게 40이었던 게 400이 되고 70이었던 게 70. 요거 딱 봤을 때 이거 조금 어떤 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게 되면 약간 요런 형상이에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블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외곽을 그대로 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안 보이는 거 그리려면 저희 표시형을 좀 바꿔서 보게 되면 요렇게 그래서 요 외곽을 그대로 따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3D 스케치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중심사각형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2D 스케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사각형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속 조건들이 다 조합이 돼서 다 적용이 돼서 중심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3D 스케치에서 중심사각형으로 그리고 나서 요거 제가 이제 예제할 때 너무 힘들긴 했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중심사각형으로. 얘를 이제 지우니까 요소 잘라내기로 지우니까 여기서 구속이 틀어져서 오류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오류를 맞출 때는 그 했었을 때는 요점이랑 뭐 요점 선택해서 뭐 수평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X축이다 그럼 X축 따라 뭐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넣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중심사각형을 잘라내는 경우로 쓴다라고 하면 안 쓰는 쪽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냥 그리는 쪽이 나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래쪽 이 자르지 않고 쓴다 이런 사각형을 그리는 용도로 쓸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저는 일단 새 파트를 열고 그려볼 건데 전 정면에다가 일단 아래쪽부터 먼저 그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네, 정면이래. 3D 스케치로 그려야 되니까요. 등각 보기 상태, 컨트롤 7번 눌러서 등각 보기 상태로 바꾸고 제가 3D 스케치를 눌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그려볼 게 뭐냐면 어디 부분을 좀 먼저 그릴 거냐면 여기를 그려볼게요. 지금 원점의 위치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원점 위치를 또 제가 이렇게 예제를 드리면 이 원점 위치를 맞춘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선택이에요. 이 원점 위치를 어디다가 맞출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스케치 형상만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그려보면 저는 이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뭐 중심사각형으로 어차피 안 잘리는 부분 그릴 거니까 여기 부분 그릴 거니까요. 원점을 중심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이때도 좌표계를 잘 봐야 돼요. 일단 그냥 스케치로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 개의 좌표 축을 생각을 해줘야겠죠. 제가 이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뭐 보통 찍고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평면을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Z랑 X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Z랑 X 두 개가 다 표기되는 쪽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바꿔주고요. 이때 그려주면 됩니다. 저 원점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첫 번째 스케치 같은 경우는 회전해서 잘 봐야 돼요. 문제없이 잘 그려졌나? 이렇게. 그래서 치수를 또 넣습니다. 다 그리고 넣으면 안 되나요? 아까 제가 말했죠. 다 그리고 넣으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다 그리지 않고 일단 넣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넣어주는 거죠. 이거 제가 0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붙이라고 했어요. 원래 50에 50인데 제가 그냥 하나 더 넣은 거, 하나씩 공을 더 붙여서 500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3D 스케치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각형이 또 있네 이래가지고 이때는 요거 활용하면 되겠다. 요 코너 사각형. 그래서 요렇게 그려야지 라고 해서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겹치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길이를 일부러 제가 다르게 해놨지만 여기 부분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겹치는 것들 때문에 뭔가 선택이 2D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은 위치에 스케치를 똑같은 걸 계속 그려놓게 되면 뭔가 스케치가 우리 눈에는 이제 영역으로 인식돼서 닫혀 있다라고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 스케치의 그 선이 아니어서 열려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아니야, 얘는 지금 요 선인데 왜 넌 이 선으로 생각을 해? 아니야, 열려 있어, 얘는.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겹치는 선을 안 하게끔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직접 스케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X축 따라, 여기는 뭐 Z축 따라 이런 조건들을 다 넣어주는 거죠. 여기 길이는 지금 한 100 정도가 되겠네요. 또 다시 100, 아니 1000 이렇게. 이렇게 일단 밑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 뼈대를 좀 위에 기둥을 좀 잡아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을 누르고 Y축 방향으로 위쪽으로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 높이를 또 하나 지정해 주는 거죠. 전체 높이가 70이니까 70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지 약간 기준이 서서 문제 없이 잘 그릴 수 있더라고요. 오류 없이. 여기서는 또 코너 사각형 한번 그려주면 되겠네요. 요 위쪽 하나 그릴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코너 삼각형으로 Z, X가 표기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지금 X축 따라, Z축 따라 이런 게 없으니까 선을 선택해서 일단 먼저 Z축 따라 여기는 X축 따라 조건을 넣어준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동등이다. 길이가 똑같죠? 여기랑 여기도 동등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이어주면 되죠. Y축 방향이 있는 상태로 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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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한쪽 블럭은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것들은 또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위쪽에 하나 이제 사각형 또 하나 그릴 거니까 그거는 Z, X축 방향으로 향하게끔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이제 휘었으니까 선택해서 방향에 맞게끔 맞춰줘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500이니까 두 개 선택해서 동등 조건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아래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얘는 치수가 400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이럴 때는 또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X, Z축 방향으로 향하게끔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얘도 50이네요. 그럼 요거랑 일단 먼저 이쪽이 Z축 따라로 구속조건 넣어주고 이쪽은 X축 따라라고 구속조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50이니까 요거랑 요게 동등이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끝났죠. 선으로만 쭉 이어주면 돼요. Y축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선으로만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완성이 됐죠.
이렇게까지 일단 냅두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예제 2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영적 고점을 작업을 할 때 2D보다는 이렇게 3D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약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뭐 층, 높이 뭐 이런 쪽으로 똑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뭔가 높이만 다르게끔 해서 그려지는 그런 스케치가 있을 때 여기도 말하자 건축 설계할 때 용이하다. 층별로 똑같이 레이아웃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좀 사용하게 되고요. 그냥 보통 용접 구조물을 만들 때는 그냥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3D 스케치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얘도 그냥 책으로 보고 넘어갈 건데요. 삽입의 여기 참조 영상에 그리드 시스템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위치를 또 찍어주게 됩니다. 이미 스케치는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 위치에 어디 높이로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이 스케치를 배치를 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층별로 이제 내가 지정한 높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꼭 그리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2D에서도 이런 거는 그냥 가능해. 저거 약간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기준면을 또 만들 거예요. 뭐 만약에 윗면을 참조를 해서 만들 거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60이라는 간격으로 5개의 평면을 만들어도 이런 것도 가능해요. 평면 만들 때. 이거를 모르셔서 하나 만들고 또 이 위에 있는 거 면 참조해서 또 하나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또 이거 참조해서 이거 만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준면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 만든 거에 대해서 또 편집하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더 높이 갔으면 좋겠어. 더 높이. 더 뭐 150 정도 갔으면 좋겠어. 그것만 또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 스케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똑같은 게 지금 얘처럼 만약에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만약에 완벽하게 스케치에 치수가 들어가 있고 구속 조건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했을 때 여기 평면상에는 원점의 위치가 찍혀져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평면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구속 조건이 뭔가 다 부여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스케치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속 조건이나 치수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스케치 형상이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C, V를 통해서 이렇게도 작업을 빨리빨리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